좋아요, 구독!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시장이 정말 좋아질까요? 코스피 그래도 2,500선은 다행히 회복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여길 좀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모두 지금 빼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일단 좀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이제 계속 요즘에 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수급 부재가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올해 이제 중순 들어서 지금 이번 달 중순 들어서는 코스피가 그래도 이제 2,400에서 2,500선까지는 조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이제 하락이 좀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조금은 밀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지수를 못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역시도 좀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테마성 종목군들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는 조금 미국 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소형 단위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된 이후에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러셀 2000에 대한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줬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 헬스케어라든지 기타 업종에 있어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까지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자본이 탄탄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중소형 단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셀 2000 쪽도 한번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관세라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 증시에 좀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지속적인 좀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폭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몰리는 섹터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추워지면 우리가 배당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대안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 역시도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과대낙폭 업종 위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수급의 부재가 일단은 시장을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2,500선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단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관세에서 자유로운 쪽도 보자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팀장님 일단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는 거라면 트럼프나 여기 플러스로 머스크까지 같이 묶어서 수혜주 내에서 종목을 좀 선정하고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막상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1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 한 2달 정도 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에 따라서 주가에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제 ESS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이나 이제 우주항공 쪽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제 밸류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까지 조금 많이 반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 말고 그동안 이제 피해주였던 쪽에서 조금 저가 매수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 보면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신재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트럼프 피해주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쪽도 트럼프 1기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권 때보다도 더 좋았던 분기도 이제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취임 이후에 그 해에는 이제 그 신재생 쪽들이 많이 무너졌던 상황이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금리나의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조금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간에 따른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이제 관세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특히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도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도 이 기업들이 갑자기 무너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투심에 의해서 상당히 좀 악화가 된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엔 이제 저가에서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게 좀 유의미한 이제 지점이 이제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이렇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한번 같이 취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취임은 1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두 달이 남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 지금 피해주로 속해 있는 쪽도 같이 보셔도 모아가도 좋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 투트랙 전략도 함께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주주 환원 가치 발표 이야기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7%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팀장님께서 엔비디아 동향도 같이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매도를 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산 운용사에서 고객들한테 이 엔비디아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지금쯤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근데 어제 또 우리 증권사를 살펴봤을 때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우위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걱정 없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들어오는 창구 보니까 JP모건은 들어왔는데 또 모건 스탠리는 나가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은 팀장님께서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하이닉스를 좀 못 괴롭혀서 좀 안달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갖고는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의견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연도 사실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제는 고평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문에 의해서 하락을 하다가도 추세적으로는 결국엔 다시금 이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저는 진짜로 엔비디아를 팔 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어닝 쇼크가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사실 그때 이제 팔아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실적도 사실 성장폭은 둔화됐지만 결국에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다 이제 뭐 증가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저조한 이제 그런 수치가 나왔지만은 결국에 이제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때도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또 시장 기대치에 못 맞췄다라는 이유로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렸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8월 달에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다시금 또 조정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도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번을 통해서 또 AI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도나 이제 적극 매도를 조금 고려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동향이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저도 그런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우상향 추세로 가더라도 이번 연도 뭐 상반기처럼 그렇게 탄력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추세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도요. 결국 이제 빅테크도 이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그 탄력도도 낮아지고 결국엔 그 밑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러셀 2000의 ETF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소형단 같은 경우에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뭐 3000개 이상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픽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를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러셀 2000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IWM이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가 좀 좋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한번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 뭐 그 주주환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주가상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밀려서 전저점 부근이 뭐 15만 원대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때가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또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5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을 좀 바라보실 때 뭔가 이런 V자 반등보다는 좀 내년을 바라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대장은 맞겠지만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는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이라서 수급에 이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전저점이었던 15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상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이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11월 8일 그 딱 하루 빼고는 전부 다 샀더라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같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는 프리미엄 가입하면 넷플릭스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AI 결부하면서 어쨌든 조금씩 성과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했던 부분들이 일단 증명이 좀 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고 오늘도 차트 보면 5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올라왔다면 그리고 20만 원 선 이제 자리를 차지를 좀 했다면 안전지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만 원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그 전에도 드렸었는데 이제 20만 6,500원, 그래서 22만 원대를 또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어떻게 보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매번 이제 좋았었죠. 근데 이제 실적에 비해서 사실상 주가는 굉장히 좀 형편이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규제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혁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에서는 너무 지금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기마다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광고하고 이커머스 그리고 서치 플랫폼 이쪽에서는 매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이걸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쪽은 이제 이쪽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AI 기술이 언제 도입이 되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했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커머스 쪽이 좀 고도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브리핑 기능을 앞으로 좀 넣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게 쇼핑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AI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또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더존비존이라든지 뭐 기타 관련주들 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네이버도 단순히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또 한번 좀 수급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엔 사실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AI 산업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 분야에서는 뭔가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중기나 이제 단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상방은 23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22만 원 선 혹은 23만 원 선까지 터치가 좀 나오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네이버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어서인지 오늘 카카오도 기관이 일단은 상단에서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STO 법제화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 기사 확인해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 참석했다라는 기사가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 기대감 속에 반응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팀장님 오늘 일정 앞두고 오후장에서 좀 관심이 좀 가져도 될지 트레이딩 관점 유효할까요? 네,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면 관련주들이 뭐 그게 그렇게 뭐 반응이 이제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2기 시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제화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암호화폐라든지 NFT 그리고 블록체인 쪽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테마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 STO랑도 연결해볼 수가 있고요. 또 코인 시세랑도 상당 부분 좀 연결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서도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어느 정도 그 법제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조금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고점에서부터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부터 한 20% 이상가량 밀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7,5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한 11,000원대까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